네, 안녕하세요. C화학원에서 군사통 번역 강의하고 있는 강준호 의사입니다. 오늘은 Urban Warfare라는 주제로 음원 들으시면서 같이 정리를 해보도록 하시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화면 있는 곳으로, 음원 있는 곳으로 옮겨 보도록 하시겠습니다. 자, 이 시가전을 벌이고 있는 미군 병사들이 보이는 가자 지군의 모습인데요. Urban Warfare in Gaza, 이렇게 제목에 들어가 있는 지문 음원과 함께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정리하시면서 저희 블로그에 방문하시면 사용했던 음원이라든가 그 지문 등 다 내려받아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제목부터 잠깐 살펴보고 넘어가시도록 할게요. 음, 이 가자 지구와 가자 지구를 넘어선 지역에서의 어, 도시 도시 지역 교전을 관장하는 법을 살펴보겠다라는 그 주제로 이제 주제가 달려 있는데요. 자, 제목 팀은 같이 보셨는데 이 월페어가 이제 쌍방이 전투를 벌이고 있는 상황을 뜻하는 단어가 됩니다. 그래서 그냥 단순히 전투를 나타낼 때는 컴뱃, 그리고 대규모 그 전투일 때는 뭐 예를 들어 게티스버그 전투라든가 그럴 때는 배틀을 쓰는데 이 warfare 그다음에 이 engagement 있죠? 교전 수칙할 때 쓰는 rules of engagement 할 때 쓰는 engagement 그다음에 국제법적으로 정식으로 교전권 같은 거 할 때 쓰는 belligerency 이런 단어들이 이제 교전이 됩니다. 자, 그렇게 이제 첫 번째 오늘 떼봤는데요. 이 도시 지역을 뜻하는 urban하고 지금 시가전이라고 제가 처음 서두에 말씀을 하고 지나갔는데 지금 이 시가라는 게 이제 도시의 가로, 즉, 쉽게 말하면 거리를 뜻하는 거죠. 스트리트를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시가전이라고 하면 도시 지역 중에서도 이제 시가 스트리트 컴뱃 이렇게 그 표현을 구분을 해주셔야 됩니다. 네, 그러면 이제 첫 번째 질문부터 들어보시도록 할게요. In its war against Hamas, Israel continues conducting airstrikes in Gaza. And we're going to focus. 네, 하마스와의 이제 그 교전에서 이스라엘은 계속해서 가자 지구의 공중 타격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자, 이 에어스트라이크를 이제 공습이라고 그냥 많이들 표현을 하곤 하시는데 군사용어로는 공중에서 세게 이 공격을 하는 일시에 공격을 하는 공중 타격 또 어택하고도 구분해 주셔야 되는 공중 타격 이렇게 하시고요. 공습할 때 이제 습자는 이 기습이라는 얘기죠. 그래서 이 갑자기 불시에 공격을 하는 거죠. 한 번에 세게 때리는 이 타격하고 또 구분해서 이쪽은 에어 레이드가 되겠습니다. 공중 습격 줄여서 공습. 그리고 이제 이 또 에어리얼 바밍 줄여서 그냥 바밍이라고 써서 항공기로 폭탄 같은 걸 투하하는 이 폭격이라고 그러죠. 바밍 같은 경우에는 그런데 이제 이 정식으로 공중에서 투하한다는 걸 나타내기 위해서 미군도 이제 aerial bombing 동사구로 쓸 때도 aerially bomb something 이런 구조를 이제 쓰게 되는데 그냥 바밍만 나오면 그냥 단순히 폭탄 같은 거를 이제 들고 폭탄 테러를 자행한다든가 그런 식의 이제 여러 가지 공중에서 하는 폭격이 아닌 다른 것들이 될 수 있어요. 유의해 주셔야 됩니다. Now on questions raised by one, a strike yesterday that caused significant damage to the Jabalia refugee camp just north of Gaza City. 네, 오늘 프로그램에서는, 어, 최근 제기된 문제, 이, 의문들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살펴보도록 하겠는데요. 어제 타격이 발생을 했는데, 이로 인해서, 자발리아 난민 수용소에 상당한 피해가 발생을 했고, 이곳은 가자시 바로 북쪽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네.
The Israeli military has confirmed it was responsible, saying the area was a Hamas stronghold that included underground tunnels and a command center. 네, 이스라엘 군 측은 이에 대해서 그 책임을 자국의 이제 소행이라고 이렇게 확인을 했는데요. 그러면서 해당 그 구역은 하마스의 그 거점으로서 이곳에는 땅굴과 그 지휘 본부가 어, 포함되어 있다고 밝혔습니다. 자, 이 언더그라운드가 들어가 있어서 이 땅에 있다라는 그걸 나타내서 이제 군사 작전 같은 거를 활동을 하니까 땅굴이라고 그렇게 어렵지 않게 식별이 가능한데 이 언더그라운드가 없이 그 나오는 경우도 많이 있죠. 사실은 이 땅굴 그러면은 땅 밑에 말 그대로 있어야 되니까 지하에 있어야 되니까 언더그라운드가 있어야 되는데 이게 없는 경우도 가끔 있어요. 그래서 어, 그거 그것과 함께 이제 터널 이거를 그 땅굴이라고 그 갈 것이냐 터널일로 그냥 놔둘 것이냐 이게 또 구호적으로 문제인데 터널은 고속도로 가다 보면 저희 통과해서 산 같은 거를 이제 그 관통해서 지나가도록 뚫어놓은 그 도로 있잖아요. 그런 식. 그래서 이 땅굴과 터널은 그 두 개 구별해서 쓰는데 그렇게 어렵지 않게 구호적으로 구분을 하실 수 있다고 보고요. 센터는 이제 군사적으로 이렇게 쓰면 헤드쿼터스처럼 지휘본부 쪽으로 주로 해석을 뺍니다. 자, 그 다음에요. 이 스트롱홀드를 제가 거점이라고 했는데 뭐 어떤 분들이 이제 근거지라고도 하는데 두 가지가 있죠. 거점이라고 그러면 이런 식으로 군사 활동의 거점 스트롱홀드가 있고요. 그 다음에 생산 거점, 제조업 거점 이런 것들 좀 들어보셨죠? 뭐 거점 공항 이럴 때도 들어보시는 비군사적인 활동의 거점을 얘기할 때는 허브라는 말을 쓰죠. 그걸 추천합니다. And saying they were targeting a Hamas commander there. The health ministry in Gaza says the strike caused a large number of civilian casualties. 네, 그러면서 그곳에서 그한 하마스의 그 지휘관을 표적으로 삼았다고 했고 또 가자 지구의 그 보건부는 어, 해당 타격으로 인해서 다수의 그 민간인 사상자가 발생했다고 밝혔습니다. 지금 이 커맨더는 지휘관 아니면 사령관 둘 중에 하나가 되는데 지금 여기 보면 어라고 되어 있죠. 이 여러 그 지휘관들 중에 한 명이라고 볼 수 있는 사령관을 나타낼 때는 대개 정관사 덜을 달고 나오거나 아니면 주변에 이제 그 부대 이 커맨더가 어, 원톱이 돼서 전체를 총괄하는 그런 그 부대 사령부 이런 것들이 같이 나올 때 그런 것들을 유의해 주셔야 되고 지금 그래서 이제 사령관을 나타낼 때 커맨딩 오피서 내지는 커맨딩 또 최상급에 해당하는 그런 부대들에는 커맨딩 제너럴 이런 말들을 쓰곤 합니다. 식별이 용이하죠. 확실하게 해주기 위해서요. 제1계 지휘관과 구분해서. 자, 그리고 이제 캐주얼티가 이제 기본적으로 죽고 다친 사람들, 사상자를 뜻하죠. 그런데 그 군사 쪽에서 이런 식의 문구가 나와요. 저희 오늘 수업했을 때 이런 문구도 나왔었는데 일단 그 트리아지라고 하는 게 이게 그 환자들을 분류하는 거죠. 그래서 이걸 보면 미군이 이런 문구를 많이 쓰는데요. 그러면 그 분류를 할 때 죽은 사람을 분류하는 거 이거 자체가 원래 환자 분류라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이걸 보면 부상자 분류다 이렇게 할 수가 있겠고요. 그리고 combat casualty care 이런 식으로 나오곤 하는데 그러면 이 케어라는 거는 메디컬 케어의 준말로 미군이 쓰는 말입니다. 그래서 처치라고 그걸 국군에서는 표현을 하는데요. 그래서 부상자 처치 이런 식이 됩니다. 어, 염두에 두시고요. So, what are the rules of war that might apply here? Tom Dannenbaum is Associate Professor of International Law at the Fletcher School of Law and Diplomacy. Welcome. 네, 그렇다면 여기서 적용될 가능성이 높은 전쟁의 규정은 어떤 게 있을까요? 탐 바움 씨는 플래처 법학 외교 대학원에서 국제법 부교수를 맡고 계시는데 반갑습니다. 자, 교수.
들이 이제 처음에 어시스턴트 조교수로 시작을 하죠. 그 다음에 부교수 그리고 이제 우리가 그냥 교수라고 많이 그냥 하는데 엄밀히 따져서 그래서 정교수가 이제 일반 교수가 되겠고요. 테뉴어 쪽으로 가면 이제 종신 그 직을 나타내는 그런 표현이죠. 테뉴어 쪽은. 네. Thank you very much, Mary Louise. So I know there are entire tomes and law school classes designed for this, but just 네, 진행자님, 반갑습니다. 너무나 반갑습니다. 그래서 제가 아는 바로는, 엄청난 그 방대한 그 분량의 서적들이 어, 많이 나와 있고, 또 이 법학 대학원 수업들도 이에 대해서 이를 위해서 설계가 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can you briefly walk us through what are the key laws that might apply to an incident like this in a densely populated urban area? 그래도 한번 저희를 위해서 한번 간략히 짚어주실 수 있을까요? 이렇게 인구가 밀집된 그 도시 지역 이곳과 같은 도시 지역에서 발생하는 그런 사건에 적용될 가능성이 높은 핵심 법들을 좀 알려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walkthrough라는 말이 처음부터 데리고 가면서 하나하나 어, 이건 이거야, 저건 저거야. 그러면서 전체적으로 알려준다는, 이해시켜준다는 그런 의미로 이제 쓰는 건데, 국어에서는 기자나 이런 방송계 종사자분들이 짚어드리겠습니다. 짚어주시죠. 이런 말들을 많이 쓰죠. 그거에 잘 들어맞는 문구입니다. Yeah, there are a set of rules that one has to comply with in this kind of situation. 네. 그래서 이와 같은 식의 그 상황에서 준수해야만 하는 일련의 그 규정들이 있는데요. The first is the rule of distinction, which means targeting military objectives and not civilians or civilian objects. 네, 우선 구분의 그 규정이 있겠는데 이것이 뜻하는 바는 군사 목표물을 표적화하는 것으로 이때 민간인 이나 민간의 물체를 표적으로 삼아서는 안 됩니다. 자, objective가 있고 이제 object가 있죠. 이렇게 해서 군사적으로 이제 목표물을 얘기할 때 정식으로 objective를 쓰는데요. 이 object는 이제 좀 쉽게 비근한 예로 우리 UFO 아시죠? unidentified flying object 이렇게 해서 UFO라고 할 때 미확인 비행 물체 할 때 쓰는 그 물체 그걸 기억하시면 쉽게 구분을 하실 수 있다고 봅니다. Second, the prohibition on indiscriminate attacks, which is to say that one has to have a discrete military target, not target an area in which there are military objectives, but also civilian populations and civilian objects. 네, 두 번째로는 무차별적인 공격에 대한 금지인데요. 이것이 명시하는 바는 구분된 분리된 군사적인 표적을 상대로 해야만 하는 것으로서 군사 목표물 뿐만 아니라 이 군사 목표물 뿐만 아니라 민간인들 민간인 집단 그리고 민간 물체가 또한 있는 그런 지역을 표적으로 삼아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자, discrete, 쉽게 말하면 separate인데 이제 조금 고급 어휘로 이제 쓴 거죠. 그래서 다른 군사 표적은 다른 곳들과 민간 시설 같은 것들과 완전히 이제 구분돼서 따로 떨어져 있어야 된다. 이런 얘기로 이제 쓴 겁니다. discrete. Third, that one has to take adequate precautions, which is to say, do everything feasible to minimize the expected civilian loss of life, injury, and damage to civilian objects. 네, 세 번째로 적절한 예방책을 취해야만 한다는 것인데요. 이는
가능한 실행 가능한 모든 만전을 기해서 예상되는 민간인 사망, 그다음에 부상, 그리고 그 민간 물체에 대한 피해를 최소화해야만 한다는 겁니다. And finally, not to engage in the attack 넘어가시기 전에 이 feasible이 비단 이런 것뿐만 아니라 경제 쪽에서 사실은 더 많이 볼 수가 있는 단어죠. 그래서 실행 가능성을 얘기할 때 어떤 시장에서 이제 상품을 마케팅을 한다든가 그럴 때 feasibility, 실행 가능성 이렇게 하고 viability는 이제 그 시장 자체에서 살아남는 거를 얘기할 때 쓰는 말이죠. 그래서 이게 생존성이라고 해서 그렇다고 해서 이제 이 사람에 대해서 어떤 서바이버빌리티하고 그것도 생존성이잖아. 그거하고는 구분해 주셔야 되는, 그걸 유념하셔야 되는 그 생존성. viable in the marketplace. 이렇게 기억을 하시면 좋습니다. at all if the civilian loss of life, injury, or damage to civilian objects that would be expected from the attack would be excessive in relation to the military advantage that the commander authorizing the attack anticipates from that attack. 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민간인 사망, 부상, 그리고 민간 물체에 대한 피해가 조금이라도 이 공격으로 인해서 예상이 될 경우에는 공격을 절대로 해서는 안 된다라는 것인데요. 이때 해당 지휘관이 승인하는 공격으로 인해서 예상 되는 군사적 이점에 비해서 그러한 피해가 과도할 경우에 해당합니다. excessive가 이제 어떤 도를 넘친다는 과도한 이렇게 쓰는데 excessive 말고 다른 말도 많이 미군이라든가 일반적인 비군사 맥락에서 쓰는 게 있어요. disproportionate이라고 해서 그 말 많이 쓰시면 좋은데 그래서 disproportionately racially discriminated disproportionately 이렇게 되면 과도하게 인종 차별을 당한다. racially discriminated 이런 식의 때 많이 쓴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같이 적어 두시면 아주 좋습니다. Who makes these laws? 네, 그렇다면 누가 이 법을 제정하는 거죠? 법 제정자가 누굽니까? These laws are codified in various treaties going back to the Geneva Conventions. 네, 이들 법은 다양한 이 조약의 법제화되어 있는데 제네바 협약으로 거슬러 올라가고 And updated in the additional protocols to those conventions in 1977. 네, 그리고 1977년에 해당 협약들에 대한 추가 의정서를 통해 추가 의정서에서 최신화되었습니다. 이 코드가 이제 함무라비 법전 할 때 왜 함무라비 코드라고 하는 거 들어보셨나요? 그래서 이 코드를 이제 그렇게 기억을 하시면 이게 이제 우리가 형법이라고 할 때도 쓰이는 그런 단어기도 하죠. 피널 코드, 크리미널 로시 조금 쉬운 단어 그거 말고요. 피널 코드 그럼 형법, 시빌 코드 그러면 민법. 그래서 이걸 기억하시면 그래서 법제화 이렇게 확장해서 기억을 해주시면 좋고요. 조약이 이제 국가 간에 체결하는 그런 외교 문서 중에 최상위죠. 조약. 그 다음에 범위를 좀 좁혀서 구체적으로 이제 구체적인 내용을 담는 협약 여기 나왔고요. 그 다음에 이제 나오지 않은 게 이 협정이죠. 좀 기술적인 사항들을 담는. 그래서 FTA가 대표적이죠. 자유무역협정 FTA. 그다음에 이제 프로토콜이 지금 여기서 의정서라고 해서 외교문서죠. 외교문서로서 이런 협약, 조약 등의 부속서로 이제
추가되는 그런 그 외교 문서입니다. 의정서라고 하는데 그거 말고 이제 이 의전이라고 아시죠? 뭐 외빈이 오신다든가 그러면 국기 그 좌석은 어떻게 배치하고 누가 먼저 입장할 거고 또 뭐 그런 식의 이제 행사 순서라든가 식순 같은 것들 또 어떤 행사의 내용이 어떻게 구성될 것인가 이런 것들을 담아내는 의전이라고 하는 그 diplomatic protocol 그게 또 중요하고요. 그다음에 이제 이 외교하고는 상관이 없는 정보통신 그런 쪽에 프로토콜이라고 이럴 때가 있죠. 이럴 때는 서로 지켜서 서로 약속을 하고 지키자는 규정이라고 이제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IT 규약, 정보통신 규약 이렇게 들어가죠. 그래서 적어도 이 세 개 정도는 기억을 꼭 해두시는 게 좋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오늘은 Urban Warfare라는 주제를 가지고 중동 지역 소식 접목해서 알아봤습니다. 혹시 공부하신 사항이 있다든가 하면 언제든 연락 주십시오. 네, 감사합니다.